저 멀리 산등성이가 보이는 시골집 앞에 서니 어머니의 장례식 이후 처음 방문한 이곳이 무척 낯설게 느껴집니다. 수연은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열쇠를 꺼내드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죠. 서울에서 3시간 넘게 운전해온 피로감과 함께 이제는 영영 볼 수 없게 된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어요. 이제 와서 뭘 어쩌겠다고. 수연은 한숨을 내쉬며 대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대문은 여전히 그 특유의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어요. 어릴 적 방학 때마다 찾아와 듣던 그 소리. 이제는 추억으로만 남게 된 소리였습니다. 마당에 들어서자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고 돌담 사이로 야생화들이 피어 있었죠. 집은 겉보기에도 낡아 보였어요. 기와가 군데군데 깨져 있었고 벽체의 회벽도 여기저기 떨어져 나가 있었습니다. 팔아도 얼마 받기는 힘들겠네. 부동산 중개인의 말이 떠올랐어요. 한 달 전 어머니의 사망 후 유산 정리 과정에서 이 집을 물려받게 되었을 때 수연은 바로 매물로 내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시골 한옥은 쉽게 팔리지 않는다는 말에 직접 와서 확인해 보기로 했죠. 집 안으로 들어서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오래도록 사람이 살지 않은 집 특유의 냄새였어요. 수연은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옛 기억이 하나둘 떠올랐어요. 할머니가 손수 지으신 된장찌개 냄새, 아버지가 텃밭에서 가져온 신선한 채소들, 어머니의 웃음소리. 모두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것들이었죠. 수연은 오래된 가구들 사이를 걸어다니며 유년 시절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사진, 아버지가 아끼던 낡은 라디오, 어머니의 재봉틀. 모든 것이 그대로였어요. 마치 시간이 멈춘 것처럼. 책장 위에 놓인 앨범을 집어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어린 시절 수연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부모님과 함께 찍은 사진, 첫 번째 생일 파티, 초등학교 입학식. 모두 행복한 순간들이었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정리하지? 수연은 막막함을 느꼈어요. 서울의 작은 원룸에는 이 모든 것들을 둘 공간이 없었죠. 게다가 집을 허물고 팔기 위해서는 이 오래된 물건들을 모두 처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치 부모님과의 추억까지 버리는 것 같아 쉽게 결정할 수 없었어요. 며칠 더 머물면서 정리해야겠네. 수연은 짐을 풀기로 결심했습니다. 어차피 휴가를 내서 온 길이니 이왕이면 제대로 정리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당장 먼지를 털고 청소부터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에 마당으로 나가려는 순간 대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혹시 계세요? 안에 누구 있나요? 낯선 목소리에 수연은 걸음을 멈췄어요. 대문 쪽으로 고개를 돌리자 이른이 훌쩍 넘어 보이는 우아한 노부인이 서 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단정한 머리 스타일이 눈에 띄었죠. 낯선 방문객의 수연은 경계하며 물었습니다. 네, 있습니다만. 누구신가요? 노부인은 잠시 수연을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제 이름은 최 여사라고 합니다. 이 집에 관심이 있어서요. 인사를 마친 최 여사는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수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어요. 도대체 이 오래된 시골집에 무슨 관심이 있다는 걸까? 부동산 중개인이 보낸 사람일까? 하지만 그런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최 여사의 눈빛에는 단순한 비즈니스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으니까요. 혹시 이 집 팔 생각 있으신가요? 수연은 최 여사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놀랐습니다. 막 정리를 시작하려던 참이었고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나타났다니 의외였죠. 네,
팔 생각은 있습니다만. 어떻게 이 집을 알게 되셨나요? 최 여사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오래전부터 이 동네에 관심이 있었어요. 우연히 이 집이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지요. 그녀의 대답은 자연스러웠지만 수연은 뭔가 석연치 않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최 여사의 눈빛에는 단순한 호기심 이상의 무언가가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집 참 정감 있네요. 요즘 이런 한옥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 집이 많지 않아요. 특히 이 마루와 대청마루의 배치가 참 독특하군요. 최 여사는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난 듯 집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며 수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이 집에 대해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는 것 같았죠. 혹시 이전에 이 집을 방문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수연의 질문에 최 여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주 오래전에요. 그때는 다 젊었지. 그런데 당신은 이 집의 주인인가요? 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가 물려받았습니다. 사실 저도 이곳에 대한 추억은 많지만 서울에서 일하다 보니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최 여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슬픔과 안도가 뒤섞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런 그녀의 모습이 궁금했지만 더 이상 캐물을 만한 사이는 아니었죠. 실례지만 어떤 가격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최 여사의 질문에 수연은 아직 정확한 가격을 정하지 않았다고 답했습니다. 사실 부동산 중개인은 이 집이 그다지 가치가 없다고 했지만 최 여사의 관심을 보니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았어요.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이 집의 구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조건이라면 좋은 가격에 매입할 의향이 있습니다. 최 여사의 말에 수연은 의아했습니다. 보통 시골 한옥을 사는 사람들은 허물고 새로 짓는 경우가 많은데 구조를 유지하겠다니 특이한 조건이었죠. 죄송하지만 왜 하필 이 집인가요? 이 근처에는 훨씬 좋은 상태의 집들도 많은데. 수연의 질문에 최 여사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러다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요. 이 집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은 최 여사가 단순한 구매자가 아니라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 이 집을 바라보는 시선, 구조를 유지하겠다는 조건, 모든 것이 뭔가 특별한 이유를 암시하고 있었어요. 혹시 저희 부모님과 아는 사이셨나요? 수연의 질문에 최 여사는 잠시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건 아주 오래전 일이에요.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마을 어르신 한 분이 대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이른이 넘어 보이는 김할아버지였어요. 수연의 부모님과 가까운 이웃이었던 분이었죠. 아이고, 수연이 왔구나. 잘 지냈나? 김할아버지는 반갑게 인사했지만 최 여사를 발견하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마치 오래된 유령을 본 것처럼 말이죠. 아니, 최 여사님, 정말 오셨군요. 김할아버지의 반응에 수연은 더욱 혼란스러웠습니다. 김할아버지와 최 여사가 서로 아는 사이라는 사실이 의외였어요.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팽팽한 긴장감도 느껴졌죠. 오랜만이네요, 김어르신. 잘 지내셨어요? 최 여사의 인사에 김할아버지는 가볍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수연에게 말했어요. 수연아, 이분이 왜 여기 오셨는지 알고 있니?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김할아버지의 질문에 최 여사가 먼저 대답했어요. 집을 보러 왔을 뿐이에요. 그리고 오래된 인연을 확인하러요. 김할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 집에는 내가 모르는 이야기가 있단다. 그리고 이분은 그 순간 최 여사가 김할아버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은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에요. 먼저 집 거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후에 천천히 과거 얘기도 해봅시다. 수연은 두 어르신 사이에 흐르는 이상한 긴장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그들 사이에는 자신이 모르는 무언가가 있었고 그것은 이 집과 관련이 있어 보였어요. 궁금증이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은 그 이야기를 들을 때가 아니라는 최 여사의 말에 일단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가서 차라도 한잔하시죠. 수연은 두 분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먼지 쌓인 거실을 보며 잠시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김할아버지는 익숙한 듯 마루에 앉았습니다. 최 여사는 집안을 둘러보며 감회에 젖은 표정을 지었죠. 그녀의 눈에 맺힌 옅은 눈물이 수연의 시선을 사로잡았어요. 죄송합니다. 청소를 제대로 못해서. 수연이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는 동안 최 여사와 김할아버지는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그들의 대화를 엿들으려 하지 않았지만 가끔 들려오는 단어들이 궁금증을 자극했어요. 약속, 그때, 아이. 모두 의미심장한 단어들이었죠. 차를 준비해 나왔을 때 두 사람은 이미 대화를 마친 듯 했습니다. 김할아버지는 무거운 표정이었고 최 여사는 평온해 보였어요. 수연은 차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두 분이 서로 아시는 사이였군요. 김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그럼 최 여사님은 오래전에 이 마을에 잠시 살았었지. 아주 오래전 일이야. 최 여사는 찻잔을 들며 말했어요. 30년도 더 된 일이네요. 그때는 다들 젊었지. 30년. 수연의 나이와 비슷한 시간이었습니다. 무언가 연결고리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네요. 수연의 말에 최 여사와 김할아버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뭔가 말하려다 그만두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침묵이 이어지자 수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집을 사실 생각이신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태가 그리 좋지 않아서.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진심입니다. 이 집은 내게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가격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수연은 의아했습니다. 그토록 집착하듯 이 집을 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단순한 향수 때문일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 궁금증이 커져갔어요. 최 여사님, 실례지만 왜 하필 이 집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까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하셨는데. 질문을 던진 수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집을 빨리 처분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 집에 숨겨진 이야기가 궁금했어요. 부모님이 왜 이 집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 왜 돌아가시기 전까지 팔지 않고 지켰는지 궁금했죠. 최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어갔어요. 이 집은 내가 젊었을 때 살았던 곳이에요.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면서도 가장 고통스러웠던 시간을 보낸 곳이죠. 수연은 그녀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최 여사의 눈에는 먼 과거를 회상하는 듯한 빛이 어렸어요. 그때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어요. 젊고 가난했죠. 하지만 그래도 이 집에서의 기억은 내게 소중해요. 김할아버지가 끼어들었습니다. 수연아, 너희 부모님은 이 집을 평생 지키려고 했단다. 그건 단순히 추억 때문만은 아니었어. 수연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부모님이 이 집을 특별히 지키려고 했다는 건. 김할아버지는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에게 무언가를 말해도 좋은지 묻는 눈빛이었어요. 최 여사는 잠시 고민하는 듯 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연 씨, 당신의 부모님은 이 집을 특별한 조건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그 조건은 이 집을 지키는 것이었죠. 수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모님이 이 집을 물려받은 것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무슨 특별한 조건이 있었다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이 집이 할아버지, 할머니에게서 부모님이 물려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최 여사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어요. 아니에요. 이 집은 원래 내 것이었어요. 그 순간 수연의 머릿속에 수많은 의문이 생겨났습니다. 최 여사의 집이었다고? 그렇다면 어떻게 부모님께 넘어간 것일까? 그리고 그 특별한 조건이란 대체 무엇이었을까? 김할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알려줄 때가 된 것 같구나. 최 여사는 수연을 똑바로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결단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 씨, 당신의 부모님은 당신의 양부모였어요. 수연은 최 여사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양부모라니 무슨 뜻인지 바로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부모님은 항상 수연을 친딸처럼 대해주셨고 그 어떤 순간에도 양부모라는 말을 언급한 적이 없었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충격에 온몸이 굳어지는 느낌이었어요. 방 안에 흐르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김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수연아, 놀랐겠지만 사실이란다. 너희 부모님은 널 입양했어. 하지만 그건 내가 태어나자마자 이루어진 일이라 너는 전혀 모르고 자랐던 거야. 수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30년 넘게 살아온 인생이 갑자기 거짓말처럼 느껴졌어요. 그녀는 혼란스러운 감정을 추스르며 최 여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최 여사님은 대체. 말을 끝맺지 못한 채 수연의 시선이 최 여사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그제서야 보이는 것들이 있었어요. 자신과 닮은 눈매, 비슷한 입술 모양, 그리고 가끔 거울에서 봤던 자신의 표정. 모든 것이 조각 맞춤처럼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최 여사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수연 씨, 내가 당신의 친어머니예요. 그 순간 수연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귀에서는 이명이 울렸어요. 온몸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만 겨우 정신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어떻게? 김할아버지가 다시 말을 이었어요. 모든 것엔 이유가 있단다. 최 여사님이 널 포기한 데는 그만한 사정이 있었어. 수연은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믿어왔던 진실이 무너지는 순간 배신감과 분노, 혼란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왜요? 왜 저를 버리셨나요? 그리고 왜 지금 와서? 최 여사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가방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젊은 시절의 최 여사가 갓난아기를 안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버린 게 아니에요. 당신을 더 나은 환경에서 키우기 위한 선택이었어요. 그때 나는 너무 어리고 가난했어. 홀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최 여사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간직해왔던 비밀을 털어놓는 것은 그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하지만 당신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이 집을 조건으로 내걸었죠. 이 집을 지켜주는 대신 내 아이를 키워달라고. 수연은 어머니, 아니 양어머니의 서랍에서 발견했던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떠올렸습니다. 서툰 글씨로 쓰여진 읽지 못하게 접혀있던 그 편지가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짐작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집을 사려는 거군요. 저와 다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셔서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 집을 허물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더는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이 집은 우리를 연결하는 마지막 끈이었으니까. 김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수연아, 너희 부모, 아니, 양부모님은 평생 이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단다. 그분들은 널 진심으로 사랑했고 최 여사님과의 약속도 지켰어. 수연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뀐 느낌이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은 변함없었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는지, 얼마나 헌신적으로 보살펴 주셨는지 기억했어요. 왜? 진작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어요? 왜 지금? 최 여사는 천천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행복을 방해하고 싶지 않았죠. 당신은 좋은 부모님 밑에서 행복하게 자라고 있었으니까.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석양이 산 너머로 기울고 있었어요. 마치 자신의 과거처럼 알고 있던 진실이 서서히 사라지고 있는 느낌이었죠.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최 여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에요.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당신이 받아들일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릴게요. 어둠이 내린 시골집 마당에서 수연은 홀로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최 여사와 김할아버지는 이미 자리를 떠난 지 오래였지만 그들이 남긴 이야기는 여전히 수연의 머릿속을 맴돌고 있었어요. 밤하늘의 별들은 평소와 다름없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수연의 세계는 이미 뒤바뀐 후였습니다. 내가 정말 입양된 아이였다니. 수연은 마루에 앉아 부모님의 유품들이 담긴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수연이 한 번도 열어보지 않았던 작은 나무 상자가 있었어요. 열쇠로 잠겨 있었지만 상자 위에 수연에게라고 쓰여 있었죠. 부모님 서재에서 찾은 작은 열쇠가 딱 맞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편지와 사진, 그리고 수연의 출생 직후 찍은 것으로 보이는 사진들이 있었어요. 그중 가장 위에 놓인 봉투에는 어머니의 필체로 우리 딸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꺼내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소중한 딸 수연에게 이 편지를 읽는다면 우리는 이미 세상을 떠난 후일 테고 너는 진실을 알게 되었을 거야. 내가 우리의 친자식이 아니라는 사실을. 하지만 우리에게 너는 항상 소중한 딸이었단다. 우린 널 키우는 동안 단 한 번도 내가 우리 친딸이 아니라고 생각한 적이 없어. 수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편지는 계속되었어요. 30년 전 젊고 가난했던 한 여인이 우리를 찾아왔단다. 그녀는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있었고 절박한 표정이었어. 그녀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냥 보낼 수는 없다고 했지. 그래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집을 조건으로 내걸었단다. 이 집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제 아이를 행복하게 키워주세요. 그것이 그녀의 부탁이었어. 수연은 편지를 읽으며 최 여사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30년 전 젊고 절박했던 그녀가 자신을 안고 이 집을 찾아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는 그 조건을 받아들였고 너를 우리 딸로 키웠단다. 그리고 약속대로 이 집을 지켰지. 이 집은 내가 태어난 곳이고 내 친어머니의 마지막 선물이야. 우리가 떠난 후에도 이 집이 너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기를 바란다.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서 수연은 흐느꼈습니다.
양부모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너를 항상 사랑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누구의 아이인지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우리 딸이라는 사실만으로 우리는 행복했단다. 그리고 언젠가 내 친어머니를 만날 기회가 온다면 그녀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그녀도 자신의 방식으로 널 사랑했으니까. 편지를 다 읽은 수연은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울음을 삼켰습니다.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채웠어요. 배신감, 혼란, 그리고 이상하게도 안도감까지. 모든 것이 뒤섞여 있었죠. 상자 안에는 또 다른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 여사가 젊었을 때 찍은 사진과 함께 갓 태어난 수연을 안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뒷면에는 내 소중한 딸에게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때까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은 사진을 들여다보며 자신과 최 여사의 닮은 점을 찾았어요. 같은 눈매, 같은 미소. 이제 보니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싶을 정도로요. 밤이 깊어갔지만 수연은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마루에 앉아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자신의 인생이 한순간에 바뀌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양부모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소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또 다른 어머니,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했죠. 아침이 밝아오자 수연은 어젯밤 최 여사가 남겨준 연락처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망설임 끝에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최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더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저, 수연입니다. 오늘 시간 되시면 좀 만나고 싶은데요. 잠시 침묵이 흘렀고 이내 최 여사의 감정이 담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물론이에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2시간 후 마을 입구의 작은 카페에서 수연과 최 여사가 마주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바라보는 시골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무거웠어요. 수연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어젯밤에 부모님, 아니, 양부모님이 남겨주신 편지를 읽었어요. 수연의 말에 최 여사는 살짝 놀란 듯 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분들이 편지를 남기셨던 거군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최 여사님과의 약속에 대해서도 적혀 있었어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최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과거를 회상하는 듯 했어요. 그분들은 정말 좋은 분들이었어요. 내가 가장 힘든 시기에 손을 내밀어 주신 분들이죠. 수연은 궁금증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왜 저를 포기하셨던 건가요? 정말 키우실 수 없는 상황이었나요?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며 말을 이었어요. 30년 전 나는 겨우 25살이었어요. 대학을 갓 졸업하고 꿈을 쫓아 서울로 왔죠.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살아가던 중에 당신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최 여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는 나보다 10살이나 많은 사업가였어요. 처음엔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죠. 하지만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렸을 때 그는 이미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그리고 나를 떠났죠. 수연은 자신의 출생에 얽힌 슬픈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최 여사는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어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어요. 집도 돈도 의지할 가족도 없었으니까요. 그저 이 시골집 한 채가 전부였죠. 할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래서 이 집을 조건으로 내걸었던 거군요. 수연의 말에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때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을 더 나은 환경에서 키워주실 분들을 찾았고 그분들이 바로 당신의 양부모님이었죠. 그들은 아이가 없어 늘 입양을 고려하고 계셨다고 했어요. 내가 내건 조건, 이 집을 지켜달라는 약속도 흔쾌히 받아들이셨고요. 수연은 자신의 양부모님이 얼마나 선한 분들이었는지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최 여사의 이야기는 계속되었어요. 당신을 떠나보낸 후 나는 다시 서울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잊기 위해 일에만 몰두했죠. 처음에는 작은 가게에서 일하다가 조금씩 사업을 확장해 나갔어요. 운이 좋았는지 사업은 성공했고 지금의 자리까지 오게 되었죠. 수연은 최 여사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온 것이었어요. 그런데 왜 그동안 한 번도 저를 찾아오시지 않으셨나요? 이제 성공하셨으니 최 여사의 눈에 깊은 후회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수연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으려다 멈췄어요. 두려웠어요. 당신이 나를 미워할까봐, 당신의 행복한 삶을 방해할까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당신을 포기한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하려 했죠. 멀리서 지켜보셨다고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양부모님의 허락을 받아 가끔 소식을 들었어요. 당신의 졸업식 날에도 멀리서 지켜봤고 첫 직장에 취직했을 때도 알고 있었죠. 하지만 직접 만날 용기는 없었어요. 그때마다 내 선택이 옳았는지 고민했지만 결국 당신의 행복을 위해 뒤로 물러섰어요. 수연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최 여사가 그토록 오랫동안 자신을 지켜봐 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그리고 양부모님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왜 지금, 왜 이제 와서 나타나신 거예요? 최 여사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당신이 이 집을 허물려 한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이 집은 우리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었어요. 당신의 뿌리이자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었던 유일한 것이었죠. 그래서 더는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수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신이 허물려 했던 집이 이토록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그것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과거와 정체성이 담긴 공간이었습니다. 수연과 최 여사의 대화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카페에 손님들이 바뀌고 해가 기울어가는 동안 두 사람은 서로의 인생을 조금씩 나누었어요. 최 여사는 수연이 모르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수연은 자신이 자라온 과정과 양부모님의 사랑을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좋은 분들이셨나 봐요. 제가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주셨으니까요. 최 여사의 말에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양부모님에 대한 추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네,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제가 원하는 건 뭐든지 해주시려 했고 늘 제 편이 되어주셨죠. 단 한 번도 저를 입양했다는 사실을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그래서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말을 이어가던 수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다시 입을 열었어요. 사실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평생 알지 못했던 비밀이 갑자기 드러나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할 것 같아요. 두 분 모두 저를 위한 선택을 하신 거였으니까요. 최 여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수연의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수연이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내 선택이 옳았는지는 아직도 확신할 수 없어요.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란 것을 보니
그분들께 정말 감사드려요. 두 사람은 함께 시골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고 집 주변으로 황금빛 노을이 펼쳐져 있었어요. 수연은 마당에 서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집은 단순한 유산이 아니라 자신의 뿌리이자 정체성의 일부로 느껴졌어요. 이 집에서 어떤 기억이 있으세요? 수연의 질문에 최 여사는 마당을 천천히 걸으며 대답했습니다. 이 마당에서 처음 걸음마를 배웠어요. 할머니가 저기서 늘 채소를 가꾸셨고 저 귀퉁이에서는 여름밤마다 반딧불이를 잡곤 했죠. 모두 아름다운 기억들이에요. 최 여사는 집 안으로 들어가 방을 하나하나 둘러보았습니다. 오래된 벽지, 낡은 마루, 모든 것이 추억으로 가득했어요. 그리고 이 방에서 당신을 낳았어요. 수연은 놀랐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곳이 바로 이 집이라는 사실이 이제야 실감났어요. 저는 여기서 태어났군요. 최 여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산부인과에 갈 여유가 없어서 동네 할머니의 도움을 받아 이 방에서 당신을 낳았어요. 그때의 고통과 기쁨을 아직도 기억해요. 수연은 그 방을 새롭게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자신의 생명이 시작된 곳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방 안을 둘러보며 자신의 태어남을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여전히 이 집을 사고 싶으신가요? 최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이 집은 원래 당신의 것이에요. 내가 양부모님께 넘겼을 때부터 이미 당신 것이었죠. 다만 가능하다면 이 집을 지켜주었으면 해요. 허물지 말고요. 수연은 집을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처음 왔을 때는 낡고 쓸모없는 건물로만 보였지만 이제는 모든 것이 달라 보였어요. 이 집에는 자신의 뿌리가 있었고 양부모님과의 약속이 담겨 있었으며 최 여사, 친어머니의 사랑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허물지 않을게요. 오히려 이 집을 고쳐서 지켜나가고 싶어요. 최 여사의 얼굴에 안도의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는 수연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정말로 그렇게 해준다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혼자서는 어려울 것 같아요. 도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최 여사는 수연의 말을 이해하고 미소 지었습니다. 내가 도와줄게요. 우리 함께 이 집을 지켜나가요.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가끔 여기서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너무 많은 것을 바라는 걸까요? 수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마음의 문을 열기는 어려웠지만 조금씩 시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천천히, 서로 알아가면서요. 두 사람은 마당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습니다. 말없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서로에게 필요한 건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새벽빛이 시골집의 창문을 통해 스며들었습니다. 수연은 일찍 눈을 떴어요. 어제의 대화가 꿈이 아니었음을 실감하며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이슬이 맺힌 풀잎들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죠. 수연은 마당 한켠에 있는 오래된 텃밭을 바라보았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 있었지만 그 사이로 몇몇 채소들이 여전히 고개를 내밀고 있었어요. 수연의 아버지, 양아버지가 늘 가꾸던 텃밭이었죠. 그녀는 무심코 무릎을 꿇고 잡초를 뽑기 시작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요. 뒤에서 들려온 최 여사의 목소리에 수연은 고개를 돌렸어요. 최 여사는 마을 어르신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고 온 참이었습니다. 그녀는 수연 옆에 앉아 함께 잡초를 뽑기 시작했어요. 어릴 때 이 텃밭에서 할머니와 함께 밭일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때는 힘들다고 투정 부렸는데
지금 생각하면 참 소중한 추억이네요. 최 여사의 말에 수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기억이 있었어요. 양아버지와 함께 텃밭을 가꾸며 보냈던 여름날들. 그때는 귀찮게만 느껴졌지만 이제는 그 모든 순간이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도 아버지와 함께 여기서 상추도 심고 토마토도 키웠어요. 제가 대학 갈 때까지 매년 여름이면 함께 텃밭을 가꿨죠. 두 사람은 말없이 한동안 텃밭을 정리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에 같은 공간에서 비슷한 추억을 쌓아온 두 사람. 그들 사이에는 이미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가 있었던 걸지도 모르겠네요. 어제 생각해 봤어요. 수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털며 일어섰어요. 이 집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아무래도 원래 모습을 최대한 살리면서 조금 고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기와도 새로 올리고 벽체도 다시 발라야 할 것 같고요. 최 여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수연이 이 집을 정말로 지키려 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그럼 정말 이 집을 지키기로 한 거군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 집은 제 과거이자 미래라고 생각해요. 양부모님의 사랑이 담긴 곳이기도 하고, 이제는 알게 된 제 태어남의 장소이기도 하니까요. 최 여사는 감격에 젖은 표정으로 수연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선택이 수연에게 큰 의미로 다가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말해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도와줄게.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뭐든지 말해봐요. 이 집을 고치는 동안 가끔 와서 함께 지내주실래요? 집에 대한 기억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제가 몰랐던 이야기들도요. 최 여사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감격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에요. 그것보다 더 바라는 건 없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김할아버지를 비롯한 어르신들은 수연과 최 여사가 함께 텃밭을 가꾸는 모습을 보고 반가워했어요. 이런 두 사람이 벌써 화해를 했구만. 김할아버지의 말에 마을 어르신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이 비밀을 알고 있었지만 두 사람이 스스로 만날 때까지 기다려왔던 거였어요. 집을 허물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히려 고쳐서 지켜나가려고요. 수연의 말에 마을 어르신들은 기뻐했습니다. 이 집은 마을의 오래된 역사이자 수연의 가족사가 담긴 소중한 공간이었으니까요. 우리도 도울 테니 걱정 말아라. 이 동네에는 아직 한옥수리에 능한 사람들이 몇 있으니까. 여러 날이 지나고 시골집은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와를 새로 올리고 벽체를 고치고 마루를 손질했어요. 수연은 서울과 시골을 오가며 집을 수리했고 최 여사는 자주 찾아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일하면서 서로에 대해 알아갔어요. 최 여사는 수연의 어린 시절을 듣고 웃었고 수연은 최 여사의 젊은 날 이야기에 귀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 사이의 거리는 조금씩 좁혀졌어요. 가을이 깊어가는 어느 날 모든 수리가 끝났습니다. 시골집은 예전의 모습을 되찾았지만 더 단단하고 아름다워진 모습이었어요. 마당에는 새로 심은 꽃과 채소가 자라고 있었고 집안은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수연과 최 여사는 마루에 앉아 완성된 집을 바라보았어요. 두 사람의 얼굴에는 뿌듯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이 집이 정말 우리 집이 된 것 같아요. 수연의 말에 최 여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집이라는 말이 그녀의 가슴을 따뜻하게 채웠어요. 그래요. 우리 집이에요. 저녁 노을이 집 위로 물들어갔습니다. 수연은 양부모님의 사진과 최 여사의 젊은 시절 사진을
나란히 놓았어요. 그들 모두 자신의 가족이었고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이 집을 지키라는 약속의 진짜 의미를. 그건 단순히 건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우리의 연결을 지키는 것이었던 거죠. 최 여사는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녀의 손길을 피하지 않는 수연이었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켰어요. 비록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함께 차를 마시며 조용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과거의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이제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 오래된 시골집처럼 그들의 관계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단단하고 깊어질 테니까요.